부장님, 부장님. 화이팅! 상처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작년에 1등을 3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북도지사가 전국 1등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인비즈대회 22번을 치렀는데 처음으로 저희는 5성급 호텔과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치렀습니다. 맞습니다. 산업용지를 더 늘려야 되겠다. 농생명용지 중에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고요. 실험기관,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대한민국 유일한 효능성평가센터가 전북대학교 병원 안에 20년 전부터 세워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곳곳에 있는 우리의 진주들을 다 하나로 엮어내서 이거를 묶는 작업이 중요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전북특별자치도 이름만 특별해지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는 특별한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는 길, 김건영 지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작년 1월 18일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128년 만에 이름이 네.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이름만이 아닌 여러 의미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지사님도 우리 도민들도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시작된 지가 1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하고자 하는 여러 특례 규정들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돼서 우리 도민들의 체감되는 그런 행정, 또 실감나는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특별해질까? 우리 지사님에게는 어떤 권한이 오는 것일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 지난 1년 동안 발굴해낸 특례가 333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333개의 특례 규정 중에 저희가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75개를 만들어냈고 75개 중에 52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23개는 올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14개의 특구 지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특구나 지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작년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준비 기간을 거쳐서 새만금의 고용특구는 작년에 지정이 됐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농생명 산업진흥지구가 올 1월 달 안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올 상반기 내로는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여기도 선두적으로 저희가 약 7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좀 속도감 있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도정을 이제 도지사 혼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이 네. 대학과 기업과 연계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교육부 장관만이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사님이 네. 특례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것. 네.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 도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14개의 특구 중에 예를 들면 우리 농생명산업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을 하면 이 지정된 산업지구 내에서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권한을 일단 도지사가 다 가지고 와서 네.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농생명산업지구를 만드는 이유는 농업 생산물을 생산을 하지만 지금은 가공도 하고 또 제품도 만들고 또 관광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전용해서 가공 공장이나 관광 호텔이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오래가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5년을 근무하면 해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5년 근무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은 5년 더 연장, 또 5년 더 연장, 5년씩 더 연장하는 권한을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도지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 도내에 있는 특구에 취직하는 외국 인력은 비자 연장 권한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무기로 해서 기업들에게 유치를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들어오면 외국인 인력을 편하게 이렇게 좋은 인력을 쓸 수가 있으니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업 유치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례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자치도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333개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실 연말에 탄핵 정국만 아니었으면 추가로 뭐 한 30개라도 또 필요한 것들을 특례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법이 통과가 못 됐고 이제 올해 또 네. 저희가 발굴을 해서 추가적인 특례를 법에다가 반영하는 그 일도 동시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기가 중요해요. 기가. 전국의 꿈. 특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만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전북만의 꼭 88년 올림픽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네.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네.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하계올림픽을 하겠다고 지사님 신청서를 냈어요. 그것도 서울과 경쟁하고 여기서 이기면 이제 세계적인 도시와 또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많은 도민들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이게 저희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의 컨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K컬처의 뿌리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서 2036년쯤에 더 많이 확산되어 있을 K컬처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온전히 느낄 수 있게 그 본토에 가서 전주에 와서 느낄 수 있게 하자는 것 하나, 소위 문화올림픽. 예. 두 번째는 비수도권 연대를 하자는 겁니다. 전북만이 올림픽 개최를 독점하지 않고 비수도권에 있는 모든 도시들, 충청권에 있는 도시들,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여기까지 연대를 해서 폭넓게 우리가 구장들을 기존에 이미 지어진 구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거기하고 접근 도로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북이 중심이 돼서 비수도권 연대를 하는 올림픽을 해도 좋고 서울과 전주가 공동 올림픽 개최를 한다고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연대를 하는 또 서울과 전통 도시인 전주가 연대를 하는 이런 협력 모델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공동 개최도 염두에 두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발견했어요. 1988년에 서울의 전체 총소득과 지금 전북의 총소득 어디가 높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전북이 예. 1.5배가 많아요. 이미. 예. 그러나 저는 전북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북만 가지고도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전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전북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바탕이 있잖아요. 지금은 도로가 철도가 KTX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서울까지 KTX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예. 지사님의 지금 말씀이 단순한 열정 의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제 더 말씀하시겠습니다만 2036년이면 12년 후입니다. 국제공항 들어서죠. 네. 뭐 항만, 인입, 철도 모든 것들에 대한 SOC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경기장의 운영,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금의 전북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변화된 전북을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2030년까지 공항, 철도, 항만이 1차적으로 다 완공이 돼서 크루즈 또 국제공항이 가동이 되는데 저는 2036년 즈음에 정말 변화된 새만금의 모습을 전 세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마라톤과 폐회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2시간 반 동안 드론으로 마라톤 경기를 중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만금 방조제와 그 일원에서 아마 마라톤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전 세계의 사람들이 2시간 반 동안 여기를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만큼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국제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전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발전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미래 산업입니다. 바이오 있죠. 네. 2차 전지 있죠. 네. 또 수소, 네. 재생에너지, 방위. 네. 이 5대 핵심 산업을 지금 골고루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특별자치도잖아요. 이제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딱 분석을 해봤어요. 전북의 가장 강점이 뭐냐.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강점이 있었던 것이 탄소와 수소. 전직 도지사님들이 공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거기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 오랫동안 우리가 강점이 있는 농생명 바이오 이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농생명 바이오와 레드 바이오 의약품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맞춤형 음식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로 모아지면 이제 바이오 산업이 되는 것이고 특히 재생 치료 기술을 이용한 오가노이드 이 기술이 같이 엮어진다면 전북이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인프라가 충분하다. 저희가 사실은 2023년도부터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소위 캐즘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출범과 관련해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어서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 산업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재업체들,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업체들이 투자를 당초 하려던 계획보다 조금 수년하고 있는 지금 추세여서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서요. 또 하나는 방산인데요. 전북이 할 수 있는 방산은 무엇인가? 그 틈새 시장이 뭔가?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거를 저희가 연구 기획해서 소위 방산을 연구를 좀 총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거를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았어요. 탄소 소재를 이용한 무인기인데 이 산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전투기가 하는 공격이나 이것이 앞으로 무인기로 다 대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예요. 저희가 작년에 대한민국의 무인기의 가장 큰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을 무인기 실증단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그마한 시작이지만 예. 이 실증단지가 활성화되면 주변에 이제 무인기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방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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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발전 차원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완주 통합이라든지 네. 이 통합이 갖는 그 방향성은 맞는데 아직 우리의 준비라 할까? 아직 그 찬반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좀 풀어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방향성은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이 갖는 상징성 또 전북의 이 변화해주는 상징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됐을 때 우리한테 과거보다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상당히 근거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뭐 그동안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올해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완주에 있는 통합단체에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완주 지역에
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사업 107개를 거의 총망라해서 지금 전주시에 던졌고 예. 전주시에서 그 107개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개가 이제 바로 하겠다라고 해서 전주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받아들여지는 사업조차도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개런티를 해서 보증을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완주 국민들이 소위 좀 걱정하는 것이 뭐 세금 폭탄이다 아니면은 혐오시설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복지책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염려가 기우다. 그러지 않게 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를 저희가 올해 신속하게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법제화를 시켜놓는다면 완주 국민들이 훨씬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축으로는 전주 완주가 있고요. 한 축으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 김제 부안의 관할권 경쟁 갈등이 있었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예, 어떤 단계일까요? 저희가 새만금이 이 관할권 문제로 사실은 조금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갈등을 같이 힘을 모아서 발전하는 에너지로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이 세 개 관할 지역을 공통으로 하는 그런 광역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한 50여 개를 발굴을 해놨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은 상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시 경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럼 설계를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공사가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하루빨리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되도록 또 시의회 또 시장님들 군수님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도 청년 시절에서 그 지사님의 이제 자제분들도 청년입니다. 네. 어느 지자체나 이 청년의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저출생 시대 이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또 이 저출생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심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부분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대학과 함께 기업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청년들 또 신혼 부부들 이 복지 관련해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예.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청년 정책과예요. 네. 네. 그리고 청년 정책을 청년 함성 패키지 정책을 내놨어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취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직 활동하는 6개월 동안 50만 원씩을 줘요. 또 하나는 취직을 하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면 월 얼마씩을 또 지원해줘요. 또 하나는 취직해서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적금을 월 20만 원을 들면 저희가 20만 원을 또 매칭을 해줘요. 이런 3가지 정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특히 매칭하는 적금 매칭하는 금액은 저희가 1년에 처음에 1,000명을 시작했는데 예. 지원자가 4,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000명 늘렸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늘리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많은 정책들을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또 우리 지역에 앉아있는 청년들을 최대한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 로망 때문에 사실 많이 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또 저희가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이번에 반할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임대료를 시중 임대료보다 반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우리 신혼부부에게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500채를 짓겠다. 앞으로 1년에 100채씩 해서 지어나가는데요. 만약에 임대료가 반값인데 거기 입주해서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임대료를 완벽하게 다 면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저희가 이 많은 노력을 해도 청년들이 이 떠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지역에 한 명이라도 더 또 애를 낳고 이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모 부담 없는 이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비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나라에서 유치원비하고 어린이집은 비는 주거든요. 한 달에 예. 25만 원씩 대주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호주머니에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씩 나가요. 네. 근데 이거를 전액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저희가 야심차게 내놓은 또 정책 중에 하나는 난임 치료에 관해서 현재는 소득 제한, 연령 제한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전북에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을 아예 폐지하고, 또 지원하는 횟수도 제한을 해서 적어도 애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는 부모들은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지사님 이제 뭐 마무리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민선 8기도 이제 시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특히 올해의 도전 키워드는 굉장히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무엇으로 좀 정하셨습니까? 올해의 도정의 사자성어는 초지일관인데요. 저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초지일관할 거냐? 제가 도의사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도민들께 약속했던, 제가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도정에는 성과가 나는 도지사가 되겠다. 또 하나는 도민들께는 한없이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성과 나는 도지사 되는데 저는 핵심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끊임없이 도전을 외치고 우리 도민들이 변화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합시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저는 올해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도전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도전하냐? 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도의 도민들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 잘 되게 해서 일자리 늘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여기서 대학 나와서 여기서 취직해서 살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를 꼭 만들고 싶다. 그것의 핵심은 저는 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지일관 도전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한번 지사님께 해보면 어때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게, 기업 유치 좋은데 우리 집토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1기업 1공무원 제도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기업 유치 쪽으로만 방향성이 가 있다 보니까 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마 또 뭐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기업 유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을 잘 되게 하는 정책. 여기서 성공 스토리가 많이 나와야지 소문이 나서 기업 유치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도지사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더니 도청의 서비스가 달라졌다. 우리 기업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 이거를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특별한 전북 톡톡톡 김건영 특별자치도지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년 반 금방 갑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걸음의 속도, 행동의 속도가 물리적인 시간보다 더 앞서가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이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열심히 계획된 대로 생활하는 데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세웠던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많은 도정 계획들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해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도민들과 함께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 나가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사님의 의지와 열정, 가슴속 이야기 꼭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2부작으로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래의 산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K, 한류 이것들이 공조, 균형을 이뤘을 때,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 전북은 특별히 특자도의 이름으로 성장하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초지일관 도전하는 김관영 호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도 14년 신년 더 특별해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